길거리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인터뷰를 합니다.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하자 중국인은 기분 나쁘다는 듯이 무시하고 지나가는데요. 이 게시글에 올라온 해시태그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니하오야쩌. 아시아 사람처럼 생겼으면 니하오라고 말하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자기들에게 한국말로 인사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외국인들에게 니하오라는 말을 다시금 알리는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해외 사람들이 20대 정도까지만 해도 니하오를 잘 알고 있지만 10대들은 이제 니하오보다 안녕하세요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의 12%는 중국의 인사법인 니하오를 알고 있었지만 한국어 안녕하세요를 아는 국민은 91%로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 모두가 한국어 인사법을 알고 있는데 중국어 인사법은 10명 중 1명만 아는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도네시아 10대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국어 인사를 아는 인도네시아 10대는 100%라는 경이로운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어 인사법을 모르는 10대가 없다는 소리인데요. 중국어 인사법인 니하오는 인도네시아 10대들 중에서 단 2%만 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는 큰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니하오야쩌오라는 운동을 시작해서 해외 곳곳에 니하오라는 말을 다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기저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이 영상은 한 외국인 유튜버가 지나가던 중국인에게 영어를 할 수 있냐고 묻자 그 중국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중국어를 할 수 있냐면서 중국어는 영어와 같은 세계 공용어라고 말하는 영상입니다. Hi, excuse me. Do you speak any English? No, why should I speak English? Because English is kind of international, isn't it? Yeah, but Chinese is international too, right? 현재 중국인들 대다수는 이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과 대화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여행객들은 대부분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현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중국어를 쓰죠.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이것은 바로 그들의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니하오 아시아 운동이 시작된 것인데요. 다만 이것에 대해 항의하는 한 중국인의 글도 볼 수 있었는데요. 쉽게 보기 힘든 희귀하고 신기한 글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듣고 판단해보세요.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니하오 아시아라는 운동은 정말이지 엉터리 같은 짓거리다. 아시아인의 인사말로 니하오의 입지가 줄어든 이유는 간단하다. 8, 90년도 일본이 문화를 해외로 엄청나게 수출했고 당시 닌자라던가 스시와 같은 많은 일본 문화들이 전 세계에 유행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버블이 터진 뒤는 한국의 시대가 되었고 한국의 문화 독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의 인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한국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유행시켰는가. 그것에 대해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혹여나 한국이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아시아 같은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중국인이 있다면 정말 멍청한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한국은 자기들 스스로 문화를 발전시켰고 그 발전된 문화 속에서 생겨난 스타와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언어로 인사말을 하는 것을 봐온 팬들이 전 세계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해외에 유명한 중국인 배우가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미국에서도 유명한 중국인 가수 누가 있을까? 누군가는 몇몇의 이름을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미국에서 전혀 유명하지 않다. 만약 유명한 가수가 있다면 그들은 전부 중국계 미국인일 뿐이다.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인가? 틀렸다. 미국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가수보다 그냥 한국인 그 자체인 가수들이 더 인기가 많다. 이러한 근본은 우리는 맞서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니하오 아시아 운동 같은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 파워를 키워야만 한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나는 우리 중국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직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디인지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나는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와 관련 연구를 많이 해왔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가 해외로 수출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다. 바로 중국에는 자유시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공산당의 경제 체제는 훌륭하다. 흠이 없는 경제 체제이지만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문화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 필요하긴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시장과 자유경쟁이 그것의 포인트이다. 한국인들이 처음에 K-팝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방탄소년단을 만들었을 때 그가 한국 정부의 명령을 따라서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남자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라 라는 지령을 듣고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노력했을까? 절대로 아니다. 만약 중국이라면 그랬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중국의 문화가 항상 지는 것이다. 그럼 방시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방탄소년단을 만들었을까? 한마디로 그냥 이기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것. 그것뿐이다. 그냥 그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으로 돈을 벌려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방탄소년단들의 멤버들도 애초에 한국을 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도 그저 유명한 가수로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를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경쟁의 힘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다. 중국은 처음부터 대중국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돌 그룹을 만들지 않는가. 유럽의 한 철학자가 한 말이 있다. 중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말이지만 중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는 이 말이 매우 유명하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 시장의 개개인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경쟁활동을 할 때 그것이 시장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시장의 개개인이 하나의 대의. 예를 들면 대중국의 경제 살리기와 같은 대의를 함께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이고 중국인들이 그냥 서로 이기적으로 경쟁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는 더욱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우리 중국의 체제가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중국의 체제는 그 어떤 체제보다 훌륭하며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거지들이 전부 죽어가는 자유경제 체제보다 훨씬 훌륭하다. 나는 중국 공산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기 위해 나는 영원히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것. 저만 느꼈나요? 여러분도 느끼셨죠? 이 글의 글쓴이는 매우 두려워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의 IP를 추적한 결과 이 글은 베트남에서 쓰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 글쓴이가 직접 베트남에 가서 글을 쓴 것은 아니고 중국에서 IP를 오해하여 추적되지 않게 베트남 IP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글쓴이가 쓴 많은 내용들은 아담 스미스의 북부론의 내용을 인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경제의 주요한 동력이 된다는 부분은 아담 스미스의 북부론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편 이 글 원본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아카이빙 되어 있어서 여전히 그 글을 읽을 수 있으며 댓글도 달리고 있는데요. 댓글에는 여전히 분노한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중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이 글의 대부분의 내용은 거짓이며 헛소리이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을 죽이기 위한 공작을 해왔고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많은 한국의 드라마들은 미국의 기업인 넷플릭스와 함께 협업하여 중국 문화를 부숴왔다. 한류의 시작이 되었던 드라마들은 전부 외국 구글에서 퍼졌고 특히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라는 플랫폼 덕분에 해외로 퍼지게 되었다. 왜 항상 한국의 문화는 미국의 플랫폼을 통해서 퍼지게 된 것일까? 현재 한국 드라마도 전부 미국의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지 않은가? 뭐라고? 자유경쟁? 헛소리 좀 작작해라. 한국과 미국의 공작 활동이 과연 자유경쟁이 맞는 것인가? 나는 오래전에 한국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정말 재미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한국에서 온 좋지 못한 노래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노래와 드라마에는 특정 주파수가 삽입되어 있다. 이 주파수는 남성들은 듣지 못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 주파수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그들이 드라마와 노래에 중독되게 만든다. 이처럼 미국의 기술력은 매우 무섭다. 2차 대전 시절에 핵폭탄도 만든 놈들인데 이 정도 기술 하나는 그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었겠지. 한국이 자기들 힘으로 그렇게 성장한 거라고? 절대로 아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과 미국은 서로 이상한 협업을 해왔다. 한국은 미국의 개다. 한국은 위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 드라마나 한국 노래가 해외에서 유행하는 이유는 전부 미국이 만든 주파수 기술 때문이지 절대로 한국이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해외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알 사람들은 다 안다. 한국 K-pop 노래를 싫어하는 외국인들도 얼마나 많은데 찾아보고 말해야. 자칭 교수노망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주파수라니 참 웃기고 재미있는 글이네요. 정말 중국인들은 이렇게 믿고 싶은 걸까요? 오늘도 참 안쓰럽기만 합니다. 저는 중국을 참 좋아해서 중국어 공부를 했던 것인데요. 물론 지금은 중국의 실체를 알고 그들을 손절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실체를 더욱 잘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으니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